리유즈, 이제 다시 쓴다는 개념이죠. 레오로는 어떻게 무엇을 다시 쓰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레오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드들처럼 너무 한 번씩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보단 어떻게든 재사용해서 더 가치를 많이 만들어보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인트 같은 건데 이걸 가루 형태로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그 액체 형태의 페인트는 사실 이 가루 형태의 고체 형태의 그 색깔 도료들을 녹여낸 거거든요, 화학용품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거에서 이미 문제점을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페인트가 마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독한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면서 또 인간한테는 백혈병, 그리고 암의 원인이 되는 되게 좀 해가 많이 되는 요소여서 최근에는 이제 페인트사들도 그런 것들을 인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많이 그런 것들 줄인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저희는 아예 이제 그런 유기용제가 들어간 걸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체 형태의 그대로를 쓰겠다라고 해서 분체 도장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 기술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상품들이 보시면 위에 이렇게 고리에 걸려 있잖아요. 저 레일이 전기가 흐르는 레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 분사되면서 이걸 지나가면서 정전기 반응에 의해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상태에서 이대로 쭉 가서 고온의 가마를 한번 지나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녹아내리면서 막을 형성하면서 그대로 딱 붙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자체도 친환경적인 방식인데 저희가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뿌려지는데 날아가는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남는 것들이 다 바닥에 그대로 남아요. 그럼 이것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것들을 다 회수를 합니다. 다시 이거를 그대로 보관을 해놓고 이 스프레이로 다시 뿌려주면 그것들이 컬러가 섞인 어떤 고유의 패턴을 가진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이제 그 재사용 도료로 만든 컬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 되게 가까이서 봤을 때 패턴이 이렇게 전묘화처럼 약간 노이즈. 네 맞아요.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가루도 섞여 있고 흰색 가루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상용화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것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재사용, 리유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오로는 약간 끝에서 끝까지 약간 들어가는 네. 이런 집요함이 있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리보틀 메이커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 들어오시고요. 우리 부리에서 이런 친환경 라인으로 만든 지속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래쉬버스터즈 쓰레기를 없애는 브랜드로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각자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리 소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작가 박선민이고요. 리보틀은 이제 2014년부터 리사이클이 가능한 유리병을 다시 사용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이어서 하고 있고, 브랜드는 아니고 활동하고 작가님. 있는 리보틀은 프로젝트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복 브랜드 부리라는 브랜드에서 지속 가능 패션 레이블 지속을 소개하러 나온 디렉터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트래시버스터즈라고 사실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스타트업이고 그 일회용품이 발생하는 좀 되게 많은 산업군에 저희는 이제 재사용 용기를 제공해드리고 수거 세척해서 다시 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하루에 한 13만 개 정도 지금 이제 매일 수거들을 하고 세척하고 지금까지 한 2,700만 개 정도 일회용품들을 줄이는 설거지를 그만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박 작가님이 이제 폐유리를 작업 소재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리유즈의 약간 관건은 그거 같아요. 수급을 받는 것, 어떤 재료가 있어야 다시 쓰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공예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새 유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거를 하면 유리병이 모아졌다 하면 이제 제가 가지러 가서 유리병을 가지고 오면 일단 라벨을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에다 불려놓는 작업을 해서 라벨을 먼저 제거를 하고 색상별로 분류하고 그 색상별 분류를 할 때도 크기별, 두께별, 뭐 어떤 형태별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형태별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가공 범위를 일단 먼저 이제 알아보고 그 가공 범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준비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에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마 과정을 거쳐서 이 커팅이 된 부분에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가공을 하는 단계별을 다 거치고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들을 바꾸고 기존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고 있죠. 궁금한 게 폐유리를 어떻게 수급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처음엔 했어요. 그럼 이제 점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의뢰를 한다거나 브랜드에서 의뢰를 하면 특히 뭐 코스메틱 브랜드들은 자체 수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병들이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병들을 보내주시면 저랑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취지도 좋고 실제로 되게 아름답고 한데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냥 새 걸로 만든 것과 폐유리로 만든 것 이거에 대한 어떤 갭이 있나요? 저는 어쨌든 공예가 베이스니까 사람들이 좀 더 쓰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폐유리로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거 너무 예뻐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이거는 맥주병으로 만들었어요. 이 마개는 쌍화탕병으로 만들었어요. 우와.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신기해하시지.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입견이 생기겠지. 내가 폐 소재를 사용을 했지만 최대한 저의 감각을 느끼실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폐 소재를 활용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작가 네네. 포지션에 계세요. 근데 막 되게 실용적이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가 뭔가 이렇게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들을 재탄생시킨다는 그 지점이 약간 뭐랄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뭔가 재활용이나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만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삶에서 의미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고 이런 이제 이 탄산수병이에요. 산펠리그리노라는 네. 탄산수병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태리에서 이렇게 물 건너와서 수입이 돼서 한국에 왔는데 이입했어 지금. 이 친구가 다시 이태리를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적인 느낌의 매병으로 너를 만들어줄게. 네. 그래서 얘가 다시 이태리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너무 좋다. 네. 이게 지속 머플러예요. 네. 지속은 이제 부리의 남은 원단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정 수량이 있고 제가 이 광클해가지고 마지막인가 아무튼 그걸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어난 지가 3년 정도. 네. 한 3년여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지속이 저희만의 이름이라고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지속이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은 이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와중에 이제 부리는 좀 계속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 지속을 디벨롭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과정에 갑자기 지속 가능 패션, 지속 가능함 막 이런 어떤 워딩들이 뜨면서 저는 사실 이 서스테이너블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쳐보자라는 게 이제 지속의 출발이었어요.
지속은 원칙이 두 가지로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새로운 원단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부리의 패턴을 가지고 맞아요. 예, 예, 예. 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 저희가 패턴을 개발을 그렇죠. 저희가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샘플실이나 패턴실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조은혜 디자이너가 모델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녀가 패턴을 다 개발을 해요. 그래서 올해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이제 부끄럼 없이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패턴을 이제 그 죽어 있던 원단에 다시 입혀서 새로운 옷으로. 사실 저 원단이 그때는 이 옷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아예 다른 옷처럼 느껴질 맞아요.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이제 지속을 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재단이기는 해요. 그래서 패턴에 맞춰서 원단의 재단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자투리 원단을 어떻게 잘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5벌이 나올 수도 있고 3벌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량씩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속은 포장 역시도 이제 이런 더스트백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서울 패션위크에 몇 시즌 나갔었어요. 그때 의자 더스트 커버 이제 패션위크 가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저희 로고 레이블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온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행할 때 뭘로도 쓸 수 있고, 뭐 실제 의자에 뭐 커버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조은혜 디자이너랑 저랑 네.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제 베스트는 스타일러 쓰신다면 그걸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스타일러가 없어요. 네. 스타일러가 없을 때는 그 핸드 스팀 있죠. 핸드 스팀. 그 스팀을 하시면 돼요. 스팀으로 네. 옷도 살리고 지구도 네, 네, 살리고. 네, 네. 근데 네. 제가 스타일러는 안 써봤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수고로움이 뭔가 표현력에는 배가 된다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오늘의 네.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불편함이 세상을 바꾼다. 맞아요. 불편하지만 조금 부지런하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도 네. 하지 않아도 되고 아. 옷도 깨끗하고 예쁘게 새 옷처럼 느낄 네. 수가 있으니까. 저도 페스티벌 많이 가봤지만 진짜 왜 막 놀고 나면 바닥에 이제 막 그 맥주 먹은 컵들 막 놔둔가 진짜 그 약간 인류애가 살짝 박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다회용 용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행하기까지가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정말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안 보이는데 치워야 되고. 그죠. 우리는 오프라인 행사잖아요, 축제가. 네. 바로 그 다음 날 코로나가 나왔어요. 아, 네. 대구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운이 쇼케이스 좋아서 하는데. 취소가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약이 다 되고 첫 해 저희가 서비스가 한 번도 못 나갔죠.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매출 영원, 어머머머. 전부 취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축제 행사 비즈니스를 2년간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피봇을 해야겠고 이제 뭐 일회용품이 축제장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 그죠. 그래서 그때 아. 저희가 기업 서비스로 사업 전환을 했어요. 아. 근데 똑같이 사실 이런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서비스, 기업에서 사내 카페랑 탕비실에는 이제 그 안에는 인아웃이 명확하잖아요. 축제랑 네네네,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축제장 서비스 처음 오픈했던 것처럼 막. 한 달 만에 ESG 기업에서 70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구독 서비스로 확 전환이 해서 그 13만 개가 지금 거의 기업형으로 아, 지금 현재. 매일 나가고 있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한 기업에 뭐 500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 컵을 네. 갖다 주고 수거를 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뭐 매일 수거를 합니다. 매일이요? 네. 가져와서 씻어서 그 다음날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배수로 운영을 하죠. 그죠.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들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씻으니까 일회용품들을 쓰는 거고, 근데 그 고객들 입장으로서는 그 행동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일회용을 주냐 다회용을 주냐, 그분들은 원래는 쓰레기통에 버릴 거를 저희 반납하면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똑같은데 저희가 가장 큰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 하루에 한 6만 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는 6만 명의 반을 삼성전자가 하네요. 저희는 푸른피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6만 명도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벌어진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그러면 6만 개 곱하기 워킹데이 20일로 하면 삼성에서만 이제 120만 개가 네. 한 달에 없어지는 거고, 그냥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사업자들이랑 이제 이제 세척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요. 뭐 디자이너 있고 뭐 작가들이 우리 5명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직 세척기도 들어오기도 전에 손으로 씻어봤어요. 한 2,000개를 일주일 동안 이거 비즈니스 너무 힘들다 이거. 설거지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그런 고객의 수요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망할 건데 수요는 너무 많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세척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런드리볼이라든지 그죠. 런드리볼 세탁 특공대랑 똑같이 네네네. 수거하고 세척하는 그런 세척의 R&D에 거의 한 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컵들이 이제 자동화되는 거의 끝단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휴먼에로도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화시키고 사실 이제 그 원가를 맞추는 작업들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던 거죠. 근데 수거랑 이렇게 하는 배달은 그래도 사람이 이제 하고. 그건 사람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공장에서는 이제 기계가 젖혀줘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시. 지금 요즘에 너무 안타깝게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제도가 다시 이제 엎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엎어졌습니다. 엎어진 건가요? 네. 확정이 됐나요? 네. 진짜요? 이렇게 다회용을 쓰는 것과 카페도 들어가시나요? 저희가 사실 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는 매장에서 그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돼요. 코로나 전에. 그냥 무조건. 머그잔. 네, 맞아요. 머그잔이든 뭐든 그게 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뭐 위생이라든지 그 일회용 플라스틱이 그 전파를 한다고 해서 그냥 지자체별로 한시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유예가 돼서 작년 원래 4월 달부터 다시 법 제정을 해서 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위가 들어오고 11월 달로 또 연기가 됐다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 게 올해 11월 24일인데 지난주에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냥 그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장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담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큰 매장들 나가고 있는데 매장에서 설거지를 하는 비용보다 저희 컵을 쓰는 게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거든요. 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우리가 씻어주니까. 우리가 씻어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우리가 매일 수거해주고 진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드릴게.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로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 컵들인데 인쇄가 들어가면 인쇄가 또 벗겨지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도 사실 이거 파생해서 컵투컵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저희는 PP 소재라서 계속 이거를 컵투컵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인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양하고 있고, 웬만하면 저희 컵들은 거의 다 인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 그 다회용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다시 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머신에 넣으면 돈을 주잖아요. 그 머신이 있는 지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문제. 원래 일회용 컵, 다회용 컵 보증금, 그러니까 네, 테이크아웃의 용도인 거고, 그거는 사실 다 물거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분명히 이제 킵해놨다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장 내에서 효율성,
네. 수면으로서 그냥 저희 컵 쓰고 그렇게 지금 이제 뭐 일회용 종이컵 쓰는 데들도 저희 컵을 쓰고 어찌 보면 이제 세척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 나 일회용품 쓰기 싫은데 그렇다고 또 설거지를 하기는 싫어. 맞아.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다 불러주세요. 아니 아까 알맹상점 커피차 한다고 하셨는데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거기 저희 다회용기도 이게 어, 다 연계가 돼 있구나. 우리 패밀리. 아. 안녕히 저희 커플 나가. 아.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네. 네,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